자, 우리 288페이지요. 테마 18번 투자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일단 우리 천재는 138페이지 보시고요. 자, 일단 그 핵심 요약 정리된 게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투자 위험. 자, 일단 우리 투자에서 항상 위험이란 말을 좀 아실 거 뭔가 하면은 우리 부동산은 원래 기술, 경제, 법률 세 개 합친 거죠. 그죠? 그 중에 특히 보니까 기술과 법은 지금 현재 하자가 없다 가정을 두고 지금 투자는 오직 경제 측면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고 이제. 자, 내가 우리 주식을 투자할 때 앞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다 예상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수익이 나올 거 예상했는데 실제 나오는 수익은 예상된 수익 항상 똑같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다르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쓰고 있는 위험은 정확한 이 말입니다.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지는 정도가 곧 이 위험이라고요. 즉, 다시 해볼게요. 이제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자, 저축하는데 내가 현재 1억 정도 저축할 건데 은행 가서 물어봤습니다. 야, 1년에 얼마 정도 이자 줄래 물어보니까 이렇게 3% 정도 수익을 주겠다 이겁니다. 이미 준 거 아니죠? 1년에 줄 거죠? 여기에 뭐지? 다른 말로 우린 예상 수익률이라는 용어 쓴다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1억을 저축해서 보니까 1년 만기되면 무조건 몇 프로 줍니까? 은행들은 세금 무시 몇 프로? 딱 3%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 수익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보세요.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 오차가 있습니까? 없죠. 다시 그러면 만약에 주식도 현재 3% 정도 수익이 예상되어지면 둘 중에 어디 투자할 거예요? 왜 여기 투자합니까? 안전 같으면 뭐예요? 같은 말이 이거라고. 무위험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위험이란 말 뜻이 이겁니다.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지는 정도요. 내가 망했다 생각하지 말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건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차이가 없는 거죠. 이런 걸 다른 말로 무위험률. 만약에 주식이 현재 10% 정도 수익이 예상됐는데 실제 수익은 이렇게 나왔다면 8%. 이 차이 발생했죠? 여기 다른 말로 위험 이 말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물었을 때 위험이란 말 뜻은 예상된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뭐라냐고 이게 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이 위험을 측정해주는 측정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이 한 개만 기억하세요. 표준 편차 또는 분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고등학교 때 보니까 수학 시간에 이 말 들어봤더죠. 표준 편차 또는 분산. 그러니까 어렵게 보지 말고 자꾸 여기 있는 이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번역하세요. 편차란 건 오차. 표준은 뭐냐? 중심, 중앙,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예요. 분산이 뭐죠? 우리말로? 흩어진 정도지. 그죠? 분산. 다시 해볼까요? 자, 우리 중개사 시험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험 치는 거죠. 그래서 갑이란 친구, 어리란 친구 두 명이서 있죠. 하루에 자, 시험 일주일 놔두고 모의고사 문제를 2번 시험 쳐봤습니다. 그런데 이 갑은 보니까 한 번은 55점, 한 번은 65점 나왔다는 거예요. 어른 보니까 한 번은 35점, 한 번은 85점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평균 얼마냐? 60이라고요. 그죠? 합격될 확률 높은 게 왜? 자, 그 말이에요. 여기에 평균, 중앙, 중심이에요. 여기에 표준. 자, 이게 예상된 점수예요. 이게 실제 점수거든요. 달라지는 정도 이게 5거든요. 우리는 이걸 말하냐? 다른 말로 표준 편차요. 중앙에서 벗어난 정도니까. 그죠? 얘는 25 되겠죠. 그죠? 25. 자, 여기까지 흩어진 정도 얼마요? 여기에 분산. 여기. 원래는 정확하면 여기 루트를 치면 값이 나옵니다.
자, 로또를 치면 결국에 이 표준 편차값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25는 아니에요. 아니라 좀 달라지거든요. 하여간 분산에서 로또를 치면 이 값이 나오게 돼 있는데 이 값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할 것은 표준 편차란 말과 분산은 위험을 측정해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 마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시험 나올 게 뭐냐 이게 나옵니다. 분산 값이 작다는 것은 위험이 낮다. 이 말은 실제 수익률과 예상되는 수익률이 가깝다 멀다. 가깝다. 아마 여기 시험 나올 걸요. 앞으로 나오려면. 왜냐 우리 보통 사람들이 분산 자체를 잘 모르는 사실은.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을 가지고 분명히 장난칠 거예요. 틀림없이. 요거 마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러면 자 우리 투자할 때 요 오차를 더 크게 만드는 요인이 뭐가 있을 것이라는 건데 이걸 보통 위험에 대한 유형이라 쓴답니다. 자 또는 위험에 대한 종류인데 이 위험에 대한 종류가 총 몇 개 있냐? 18개 있습니다. 굳이 암기할 필요 있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문제 푸는 요령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항상 제목이 어떠한 위험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쭉 들어옵니다. 이렇게 설명된 건 어느 위험 속에 포함될 것인가 묻게 돼 있어요. 근데 항상 이 제목은 반드시 뭐 드는가 하면요. 원인 자체가 무조건 제목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기업은 매년 연초에 1년 동안 예상 목표 수익률이 있죠? 그죠? 그래서 목표 수익을 10% 딱 잡았었는데 자, 12월 30일 되면 뭐합니까? 실제 이제 연말 결산합니다. 실제 수익을 딱 이렇게 측정해 볼 거라면 분명히. 그런데 이 기업을 보니까 어떤 은행 돈을 빌리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은 아마 실제 수익은 더 낮아지겠죠. 보면 예하고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말 아닙니까?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 오차가 발생한다. 위험 발생했습니다. 원인 자체가 누구 때문에? 이자지. 결국 이자를 위험 쓴다고. 알겠죠? 원래 이렇게 쓰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항상 문제 풀 때 거꾸로 하시라고요. 여기 있는 요 제목이 반드시 속에 들어와야 돼. 쉽게 말하면. 자 이런 거예요. 사업을 잘못함에 따라서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이가 발생한다. 위험 존재 때문에 말이지. 뭐 때문에? 사업. 그럼 사업상 위험이라고. 그러니까 사업상 위험 되면 들어오면 뒤에 사업 들어와야 돼. 위치가 들어오면 위치 들어와야 돼. 법이 들어오면 뒤에 법 들어와야 돼.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이 끝이에요 이게. 자 일단 확인 들어갈게요. 이 문제. 이거부터. 자 어디 볼 건가 하면요. 139페이지 가보니까 1-1번 갑니다. 자, 그 핵심 내용이 뭐 있습니까? 예상된 결과와 실현된 결과 달라질 가능성 이게 위험이죠, 그죠? 그래서 1-2를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수익률 분포와 정규 분포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 핵심이죠. 그래 보시고 자 2-2를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사업 자체에서 연유하는 수익성에 관한 위험. 핵심이 뭐예요? 사업이지. 사업상 위험 쓰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 다시 2-2번 가보겠습니다. 쭉 가보니 뭐 있습니까? 상대적 위치 변화가 핵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위치 위험 쓸 것이고 2-3번 가볼까요? 이자율 때문에 부동산 수익률 변동이 있다. 수익률 변동 그것 위험이죠? 뭐 때문에? 이자율. 무슨 위험? 그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 그런데 잠시 여기 보세요. 이 논리에 어긋나는 게 4개 있어요. 이건 좀 따로 기억하시라고요. 거기에 뭐냐? 첫 번째 보니까 가장 많이 묻는 게 유동성 위험이에요. 그 다음에 금융 위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위험. 그 다음에 운영 위험. 이와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걸 시험에 가장 많이 묻으면 유동성 위험을. 유동이란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흘러간다, 넘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일단 물어볼게요.
내가 주식을 팔 때 현금화하는 게 빠릅니까? 집을 팔 때 현금화 더 빠릅니까? 주식이죠. 이틀만 현금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집은 한 2달, 3달 걸리거든요. 그 중에 어떤 변동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와 같은 게 뭐냐? 그게 유동성이니까 항상 유동성은 제일 중요한 말이 현금화를 갖다가 뭐 전환한다. 이 말로 무조건 이건 유동성이에요. 그러니까 현금화로 전환되는 과정인데 사실은 그다음 금융. 자, 봐볼게요. 금융 말 뜻이 뭐예요? 누구 돈? 남돈이지. 남돈.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남돈.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인 돈. 그게 부채 아닙니까? 대출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렛대. 아까 지렛대 남돈 빌린 거지. 이 말로 전부 다 이건 금융상 위험 가시라고. 그럼 절대 이 뒤에 끝에 말게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되어진 게 누구 집 자식이 분명히 중요하다고요. 자, 다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발생되면 화폐 가치는요? 화폐 가치가 뭐죠? 네,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물가가 뭐죠? 올라갑니다. 이런 거에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따라와야 돼 무조건 뒤에. 그래서 이 말로 전부 다 인플레이션 위험이고 또 밑에 있는 운영. 자, 우리 기업들을 보니 가끔 이제 운영상 위험이 있는데 근로자가 파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는 뭐 영업 경비가 어떻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뭐 등등등등 이와 같이 운영 관련된 거. 우리 학원 봤을 때 운영 관련된 위험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뭐 선생님 개판 치더라. 맞죠, 그죠? 학생 수가 적다. 맞죠? 직원들 잘못했자 이거 몽땅도 뭐야? 이게 운영이라고 시키면서. 그래서 이와 같은 것만 좀 보시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자, 그래 봤으면요. 우리 아마 저기 138페이지에 위험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키워드 다 적어놨죠. 그거 보시면 돼요. 그렇게. 자, 문제 가볼게요. 이제 어디 보는가 하면요. 자, 저기 있는 2-5번 갑니다. 사무실 관리 근로자 파업 뭐 영업 경비 나 있죠? 나오는 순간 뭐라고요? 운영상 될 것이고 2-6번 가보겠습니다. 핵심이 뭐야?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 나 있죠? 이 말로 뭐라고 이게? 예, 유동성 위험. 자, 2-72번요. 이 질문 이 자체가 단독으로 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자, 딱 보니까 부채가 딱 돼 있네. 부채가 남돈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금융, 그죠? 당연히 뒤에 뭐 있습니까? 채무 불이행될 가능성이 높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81 가볼까요? 딱 보니까 물가가 올라간다 나 있죠. 이 말 나오는 순간 무슨 위험요? 인플레이션 위험이죠. 이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 실제 우리 여러분 총 18개 다 암기 못합니다. 저도 암기 못합니다. 저도 지문 떴을 때 알 수 있는 거지. 이런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위험성에 포함됩니까? 아파트를 짓는 중간에 자재비가 올라감에 따라서 건설회사가 예상되는 수익이 달라지더라. 다시 아파트가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기간 중에 자재비, 건축 비용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익률 변화가 있더라. 핵심이 뭐예요? 누구 때문에? 건축 비용이지. 그건 뭐예요? 건축 비용 위험. 그냥 쓰란 거예요. 건축 빼면 무슨 위험? 건축 빼면 비용 위험이지. 건축 비용 위험 나오더냐? 비용 위험 나오게 돼 있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 푸시면 안 돼. 자, 그다음. 자, 우리 항상 공부할 때 제가 강조하는 이겁니다. 요거 딱 뜨면 큰 제목 먼저 생각하시라고. 위험이 뭐지? 어떤 것 위험이 더 커질까 해서 그냥 끝나면 안 돼.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위험을 줄여줄 것인가. 그죠? 감수할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위험에 대한 처리 방법.
그런데요, 잠시만요. 여기 보세요. 원래 부동산 학은 원래 이게 사실은 맨 먼저 미국에서 먼저 나왔던 게 일본 넘어와서 한국 넘어가고 이렇게요. 한국 넘어왔는데, 여러분 잘 알지만 일본 애들은 외국계 문물을 딱 들어오면 무조건 자기화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원칙은 정확한 편이 이게 정확한 편인데 저기 원서에 있는데 이 일본식에 넘어가 이렇게 말이 바뀌더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 책도 우리 일반 수험서 보면요, 이게 두 개 섞어놨습니다. 섞어놓으면 이게 뭔지 몰라. 둘 다 같은 개념이지만 약간 표현이 좀 달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공부하시라.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 공부하시면 나중에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위험 처리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있는 곳은 투자 안 한다. 제외. 두 번째, 보수적 예측 방식. 세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 자, 위험 관련 쉬워요. 생각해보죠. 위험이 있어. 주인이 떠 안 넣는다, 떠넘긴다, 철저히 분석한다. 위험 있는 건 처음부터 투자 안 한다. 4개 있어요. 자, 위험을 갖다 주인이 떠 안 넣는다. 이게 위험 보유지. 상대편 떠넘긴다, 정가. 철저히 분석한다, 통제. 맞음, 위험 있는 건 투자 안 하겠다. 기억되겠죠? 여러분 보셔야 돼. 요건 주로 묻는 이거 묻습니다.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묻고요. 요건 주로 개념 묻습니다. 이 말 뜻이 뭐냐 묻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건 이 지문성의 답이 있습니다. 이 말이면 위험 있는 건 투자 안 한다는 거지. 결국 이 말 뜻이 뭐 있습니까? 항상 투자할 때 위험 있는 건 투자 안 하고 어디만 무위험 있는 것만 투자한다 이 말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보니까 우리 저축은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똑같죠. 거의 무위험이거든. 이 말에 따라가면 절대 뭐 있습니까? 예, 저기 있는 저축, 예금 아니면 국공채 투자해야 돼요. 우리 부동산도 위험이 있습니까? 나 이금을 투자할 거야 하는데 예상된 수익이 10% 나올 거 예상했다고. 실제 수익 항상 10% 나옵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 말에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너 부동산 투자하면 안 돼 이 말 아닙니까? 자, 물어보자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과목 무슨 과목이요? 부동산이지. 이거 시험 내겠냐고. 아, 출제 언 놈이 냅니까? 부동산 이 학자들 시험 내는 거 아닙니까? 아, 걔가 시험 내 이거 시험 내면 걔 멍청한 놈 아니야 이거? 그죠? 아, 지 과목인데 그래서 시험 안 나옵니다 이거는 절대. 다 말할 것은 뭐 있습니다. 항상 나오고 그냥 무위험 있는 것만 투자는 이거 마시면 안 돼. 그죠? 자, 두 번째. 요 보수란 말 뜻이 뭐예요? 우리 말로. 보수 반대말. 보수 반대. 진보. 그럼 보수는 안정성 아닙니까? 자, 다시 볼게요. 우리 학원 건물을 갖다 내가 살려고 이 동네에 있는 중개업자 3명 찾아갔습니다. A하고 B하고 C 가서 야, 이 건물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오냐 물어봤다. 물어보니까 한 10% 정도 수익이 나올걸, 8% 나올걸, 6% 나올걸 좀 달리 분명히 말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럼 이때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기준 잡아서 내가 투자할까 말까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장 높은 수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이 수익을 잡고 투자하면 실제 수익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얘보다 더 적게 날 확률이 더 크겠지. 그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위험을 갖다 뭐합니까? 제거시는 방식 아니에요? 이 말 위험 말 뜻이 뭐냐?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 오차를 줄여줄 목적 아닙니까? 오히려 얘는 더 커지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하지 말고 가장 낮게 나올 수익을 딱 잡아주면 설마 얘보다 더 적게 날 확률은 적을 것 같아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목적이 결국 위험을 낮출 목적을 해서 위험 말 뜻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 오차를 적게 할 목적이라고. 그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수익을 최고와 중간과 최소를 추계해서 산출해서 가장 낮은 요걸 가지고 뭐 해서 투자할까 말까 판단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자, 핵심이 그죠? 얘는 나오면은 수익은 가능한 낮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속에 있는 수익이 뭐냐? 순수익. 순수익을 낮게 잡기 위해서 비용 뭐 해야 됩니까? 비용이 높아야 되죠.
왜? 총수익의 총비용을 뺀 게 결국은 순수익이니까. 그죠? 주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은요. 자, 이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제 저축을 하려 하니까 3% 정도 이자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식을 투자를 하니까 예상되는 주식이 3% 정도 수익이 나면 결국은 당연히 여기 투자하겠죠. 왜? 얘가 훨씬 더 위험이 적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쨌든 주식이 저축보다 위험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보니까 현재 저축보다 주식의 위험 자체가 한 3% 정도 더 크다면 적어도 내가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몇 프로 이상 수익이 나야 됩니까? 그죠? 자, 해볼게. 위험이 주어지면 위험을 조정해야 돼. 위험이 주어지면 위험이 조정한 뭐요? 요걸 가지고 투자할까 말까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말입니다. 잘 보셔야 돼, 이건. 투자 대상이 위험이 클수록 할인율은 더 높게 낮게. 어떻게 해요? 매번 장난치면 요거 장난쳐. 왠지 느낌이 자꾸 요걸 느낌이 자꾸 들어. 왜? 할인을 깎는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할인율 같은 말이 수익률이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위험이 주어진 만큼 더 높은 수익 요구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 이건 장난치기 좋은 문제니까. 알겠죠? 그런 걸 좀 조심하시고. 자, 일단 요거 마시면 다른 거 읽지 마세요. 요거 마시면 돼. 그 다음에 위험 보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비 속에 이 포함되어 있죠. 대손, 큰 손실이 발생했을 때 목돈당하니까 미리미리 조금 저축하는 거 아닙니까? 축처하는 거. 자, 이 건물 주인 누구입니까? 임대인, 임차인. 건물 주인? 임대인이지. 임대인 부담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건물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주인이 떠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험 증가는 뭐 있습니까? 이건 상대편이 떠넘기는 거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변동 임대차, 변동 이자를 몽땅 다 이건 위험 증가입니다. 또한 보험도 있죠. 수압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자, 여기 변동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런 거요. 보세요. 우리 인프레 발생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1년 전에 보니까 금 한 돈 값이 10만 원 되었던 게 현재 보니까 금이 20만 원 정도 하더라. 인플레이션 맞죠? 지금은 이 10만 원 가지고 금 한 돈 못 삽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화폐 가치가 뭐 한다고요? 떨어졌다. 또는 같은 말이 뭐 물가가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은행 돈을 빌렸을 때 10만 원 빌렸는데 내가 1년 후에 갚을 돈이 13만 원 정도 갖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럼 한번 따져볼게요. 아니 물가 등을 고려하면 결국 뭐 있습니까? 은행은 나한테 이렇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이거 받고 있는 거지. 그럼 은행은 손해이익. 손해지. 기억하셔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차입자는 뭐 있습니까? 원래 나는 이만큼 줘야 될 거 이렇게 주고 있는 거지. 손해이익. 구분하세요 이거. 항상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래 보세요. 인플레 발생은 무조건 있는 놈이 표복이 돼 있습니다. 항상. 그걸 딱 머릿속에 기억하시는데 그러면 현 은행들은 지금 손해본 거 아니에요? 그 손해본 결과 금리를 올리겠죠 이렇게? 올리면 그 위험 누가 따앉습니까? 금리 올렸으니 누가 따앉는 거예요? 차입자지. 그 떠넘긴 거지. 변동 이자가. 이런 게 일종의 다른 말로 위험 증가라고. 자, 다시요. 자, 화재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우리 집이 현재 10억짜리 집인데요. 여기에 불 나면 다시 원성 회복할 때 10억이 더 간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험성을 대비해서 내가 보험회사한테 1,000만 원 정도 보험을 갖다가 지급하고 나중에 혹시 불 나면 이렇게 돈을 돌려받게 돼 있었다고요. 근데 실제 불 났거든요. 이 책임은 원래 집주인 책임입니까? 보험의 책임입니까? 원칙은 집주인이지. 얘가 지금 책임질 그냥 뜨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다른 말로 위험 증가라고 생각해서. 자, 그다음 위험 통제는 철저히 한 개 한 개 분석해서 그 위험을 제거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민감도 분석. 민감도 같은 말이 감흥도입니다.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좀 이따 할 거예요, 이건. 포트폴리오.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와 같은 위험 조정 할인율 이런 등등이 있다 지금 보시면 돼요. 조정 할인율 같은 거. 위험 회피는 처음부터 위험 있는 건 투자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에요. 위험한 투자는 재배시킨다. 이 위험 회피 속에 포함된다 보시면 돼요. 우리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누가 중요하면 이런 게 시험에 꽤 많이 나옵니다. 이 두 개가 됐죠? 그럼 우리 아마 거기 보니까 자 다시 천재 138페이지 보니까 다른 건 제가 다 설명했거든요. 3번 위험 처리 방법에서 동그라미 2번과 3번 좀 장난칠 거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단 거기 위험 조정 할인율 보니까 끝에 하나 빠져먹는데 요구 수익률 뒤에 뭐 잘렸죠? 그죠? 자, 요구 수익률 뒤에 뭔가 하면 상향 조정 써놓으세요. 요건 다음에 설명합니다. 제가 동그라미 3번의 위험 조정 할인율을 보니까 그 끝에 요구 수익률이 있는 그 글자 뒤에 빠지면 어디 날아갔거든요. 그 글자가 뭔가 하면 상향 조정 써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샵이 있는데 감응도 분석 또는 민감도 분석이 있어요. 자, 요 개념 좀 정리할게요. 개념이 이거요. 투입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걸 알아볼 목적인데 자, 이 말입니다. 보세요. 감응도가 다른 말로 우리 민감도 같은 말이 뭐냐고 이게 탄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볼게요. 어떤 걸 투입한 결과 그 결과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알아볼 목적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 학원 건물의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꽤 많거든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주차료가 있을 것이고 또 임대료가 있을 것이고 또 세금 등등이 있거든요. 이럴 때 주차료가 1% 올라갔을 때 이 건물 전체에 있는 수익에 어느 정도 영향 줄까 보니까 전체에 있는 수익이 보니까 한 5% 정도 수익이 감소하더라 이겁니다. 임대료가 1% 올라가니까 전체에 있는 수익이 0.2% 감소하더라 이겁니다. 세금 보니까 1% 올라가니까 이게 한 2% 정도 감소하더라 이겁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요인을 변화시키면 그 결과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걸 알아보는 감흥도요. 물론 현재 민감도 더 큰 게 지금 주차료죠. 이런 거 파악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오는 게 다른 건 보지 말고 민감도라는 것은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그 결과치 변화 정도를 파악한다는 개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호랑이에서 봤으면 됐어요. 자, 일단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자, 어디 가는가 하면요. 142페이지. 자, 140페이지. 자, 3시리즈부터입니다. 하는데 잠시만. 아직까지 시험 안 냈거든요. 나 같으면 앞으로 이렇게 내겠습니다. 뭐 어떻게 낸가 하면요. 요거 딱 내놓고 이게 이거다 시험 낼 것 같아. 나 같으면. 이렇게 낼 가능성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3-11, 3-12, 3-13 가보니까 전부 다 3-11은 셋째 줄 끝에 보수적 예측 기법, 3-12는 맨 앞에 보수적 예측 방법, 3-13 둘째 줄 보수적으로 함으로써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말 딱 들어오면 뭐 이 글자 들어야 돼 이제 이런 거 알겠죠? 그래서 3-11 가보니까 수익은 가능한 낮게, 비용은 가능 높게입니다. 그래 보시고 또 한 야채 뭐 있습니까? 3-12 가보니까 투자 수익의 추계치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향 조정하는 거죠. 그거까지 좀 하겠습니다. 3-21가 있어요. 자, 3-21 가보겠습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은 두째 줄 끝에 위험한 투자일수록 더 높은 할인율이요. 자, 3-2 가보겠습니다.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더 높은 할인율이죠. 좀 똑같은 글자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밑에 있는 4-11 갑니다.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재배시킨다. 이건 위험 회피죠. 우측 가볼까요? 4-21 갑니다. 4-21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 올렸죠. 상대편이 떠넘긴 거지. 정가. 일단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어디 보는가 하면
5-1을 갑니다. 5-1. 자, 보니까 둘째 줄 투입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 결과 어떤 영향 받느냐 민감도죠. 자, 그런 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말인데 3-14 가볼까요? 5-14 쏘리 같은 거예요.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에 영향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변동한, 이 말은 투입 요소 변한 거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것, 수익성이 어떤 영향 받을 것인가, 이게 또 가망도죠. 그런 개념 아시면 된다고요. 되었죠? 그럼 참고로 원래 이거 제가 설명할 필요 없는데 5-14하고 5-2는 좀 다른 거예요. 5-14는 뭐 있습니까? 요거 묻는 거죠. 이거 보세요. 주차료 하나만 가지고 수익 변화야. 세금 하나만 가지고 수익 변화 물었죠. 여기 민감도요. 근데 밑에 5-2는 뭐라 했습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동시에 변동시켜서, 자, 이 말. 요거 세 개 다 동시에 집어넣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수익 변화 물었단 말이에요. 원래 이게 시뮬레이션 분석인데요. 이게 시뮬레이션 분석하지 말고 같은 말 그냥 가망도라고 보시면 안 돼. 왜? 가망도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5-2번의 결과는 시뮬레이션 분석 또는 옆에다 뭐 있습니까? 가망도 써놓으세요. 같은 말이에요. 원래 개념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가망도 분석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뮬레이션 보통 거의 안 내고 가망도를 보통 시험 내게 돼 있어요. 그런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끝. 책 가보겠습니다. 자, 책 가보니까 이제 대충 개념 파악됐으면요. 288페이지 가볼게요. 자, 288페이지 가보니까 그게 뭐 있습니까? 하나, 둘, 셋째 줄 가보니까 나와 있죠. 위험이란 끝에 위험이란 장래 예상된 수익이 실현된 수익과 달라지는 정도를 지칭한다. 따라서 위험의 측정 방식은 뭐라 했습니까? 끝에 보니까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을 이용한다. 요거 마시면 되겠죠? 자, 2번 투자 위험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사업상 위험 보니까 첫째 줄 사업 자체, 사업 나 있죠? 자, 또 니은번 운영상 위험 보니까 사무실 관리, 근로자 파업 나 있죠? D번 보니까 위치적 위험은 첫 번째 줄 위치 고정성, 위치가 중요한 말이에요. 위치. 그래 보시고 우측 갑니다. 동그라미 2번 금융적 위험은 자, 기억번 첫 번째 맨 앞에 부채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3번 법적 위험 나 있죠. 다음에 얘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법적 환경, 법이 있죠? 그래 보시고 네 번째 인플레이션 위험 항상 첫 번째 줄 중간쯤 화폐 가치 하락.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동성 위험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첫 번째 줄 보니까 현금으로 전환되는 과정, 이런 거 보시면 돼요. D장 가보겠습니다. 290페이지. 자, 동그라미 1번은 그냥 넘어갈 동그라미 2번 보수적 예측 방식 갑니다. 자, 두째 줄 보니까 중간점 투자 수익을 가능한 낮게 예측한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줄 끝에 이건 다음에 설명할 건데 적 뒤에 기대 수익을 하향 조정한다, 이 말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3번 가보겠습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은 첫째 줄 제일 끝에 위험한 투자일수록 더 높은 동그라미 할인율 적용한다. 그 다음에 두 줄 끝에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 이거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네, 밑에 정리학습 민감도 가망도 분석에서는 주로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2번의 첫 번째 줄 나있죠. 중간쯤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어떤 영향 받는가 이러 보시고요. 또 밑에 있는 정리학습 위험 관리 방법이 있죠. 이건 각각 있는 그 사례를 보셔야 됩니다. 1번 위험 보유 대손 충당금, 2번 위험 회피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식, 3번 위험 증거 우측에 있죠. 그죠? 우측 뭐가 있으면 물가 상승률 임대를 조정한다. 또 뭐가 있으면 화재 보험 들어간다. 수압 같은 거 있죠. 또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위험 통제라는 건 보니까 민감도, 포트폴리오,
위험 조정 할인율 등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 문제. 자, 오답. 자, 우리 천재 142페이지의 수익률과 가치. 자, 첫 번째 우리 수익률부터 갑니다. 자, 수익률 종류가 있거든요. 세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실현 수익률, 두 번째 기대 수익률, 세 번째 요구 수익률. 지금 중요한 건 각각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한 물어볼게. 이제 사실 이 속에 답이 다 있거든요. 이미 달성되고 완성되고 실현된 수익이 실현 수익입니다. 자, 즉 이 말 아닙니까? 내 현재 어떤 중개업자 찾아가서 이 건물 살 건데 이 건물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냐 물어보니까 글쎄 과거에 10%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이게 실현 수익이라고요. 그냥 갑이 가셔. 큰 의미 없으니까. 그러면 요 두 개에 대한 차이를 잘 보셔야 돼. 이걸 사람들 제일 많이 헷갈려거든요. 기대라는 걸 잘못 판단하면요, 내가 기대한다 생각하면 꽤 많더라고요. 거기 아니에요. 원래 이게 원서상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리턴이라는 게 수익이 수익. 자, 이런 건데요. 물론 기대할 말 맞죠, 그죠? 그런데 이게 기대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 반대 예상된 이런 말 포함되어 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 이런 겁니다. 기대란 건 이 정도 아마 수익이 예상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기대 수익이고, 투자자인 내가 바라는 수익이 뭐냐고, 이게 내가 요구하는 거지. 이게 요구 수익이야. 내가 바란다 요구 수익이고, 투자 대상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수익, 그게 기대 수익입니다. 즉, 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집에 보니까 중3쯤 되는 애가 있습니다. 엄마가 있거든요. 자, 얘가 내일 영어 시험 칠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얘가 이 정도 점수를 맞아오겠대. 예? 예상되는 점수죠. 내일 시험 칠 거니까. 이게 뭐냐, 이게 기대 점수, 이게. 엄마가 얘한테 바라는 점수가 있거든요. 여기 85점 바라거든요. 여기에 뭐냐, 엄마가 바란다, 이게 무슨 점수? 구분되겠습니까? 내 입장, 투자 내 입장에서 뭐 있습니까? 이 투자 대상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수익이 기대 수익이고, 내가 투자 대상에 바랄 수 있는 수익이 기대 수익입니다. 요구 수익이요. 구분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지 앞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예상되는 수익이죠. 그래서 보통 이 기대 수익 같은 말이 뭐냐? 예상 수익률 또는 그 투자 대상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수익이다 보니까 그 건물 안에서 나는 수익이거든요. 아니다. 이게 다른 말로 내부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자, 이 중개업자 찾아가서 야, 이거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오냐 물어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 중개업자 보니까 과거에 10% 나왔는데 아마 예상컨대 앞으로 미래에 이 정도 수익이 나올 거리라 설명하죠. 여기 무슨 수익? 이 기대 수익 아니야? 그 건물이 나한테 주는 수익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기대 수익이고, 이럴 땐 내가 이제 바라는 수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이 기대 수익은 반드시 예상된 수익을 의미하다 보니까 이런 키워드 이겁니다. 무조건 이걸 좀 나와야 돼.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로부터 구한다 이 말 나오게 돼 있어요. 개념 묻거든. 그 다음에 요구 수익은 잘 보세요. 이 말이 위험이 주어졌을 때 이 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요걸자가 딱 뜨는 순간 무조건 요구 수익이에요. 알겠죠? 절대 기대 수익은 위험이라는 말 없습니다. 위험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오직 요구 수익에서 위험이라는 용어 있는데, 그 다음에 항상 답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투자자가 바랄 수 있는 수익인데, 예? 자, 최소한의 수익이 될 것인가, 최대한의 수익이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항상 장난치더라 이겁니다. 자, 봐볼게요. 엄마가 얘한테 바른 점 85점이죠. 그러면 이건 이 점수는 최대한 바른 점수입니까? 아니면 최소예요? 최소죠. 이거 이상 받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자 보세요. 현재 이 투자 대상이 10%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나라면 현재 이 건물에 8% 이상 나면 준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상 주면 투자하겠다 소리지.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이건 최소한의 수익이 절대 최대 쓰면 틀려. 이걸 장난치게 돼 있어 문제의 상상. 그러니까 딱 가실 때 이걸 짰던 순간 요거 수익 찾아가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나오는 답은 여기서 끝납니다. 됐죠? 투자자 발행 수익입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이때 투자할까 말까 우리 투자 유무를 판단할 때 자 투자하는 경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봐볼게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식이 있을 때 자 이 집안 오늘 밤 편안하겠습니까? 뭔가 좀 찝찝할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되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항상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기대 수익이 요구보다 클 때 분명히 투자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나라면 현재 8% 이상만 나오면 투자한다는 거지. 얘 실제 나한테 얼마 줍니까? 그건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바라는 이상 수익을 주니까. 되었죠? 그 반대인 건 투자 기각하겠다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경우 있죠? 우리 학원 건물이 현재 6% 정도 수익이 나온다 했을 때 어떤 분은 높다, 어떤 분은 낮다 말하죠. 똑같은 현상 가지고. 그죠? 이 말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각 개인들마다 이 투자 대상에 대해서 바랄 수 있는 요구수는 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요구수는 뭐냐? 곧 이건 주관적 수익입니다. 주관적. 그래서 자, 세 번째 뭘 하는가 하면 자, 요구 수익을 좀 정리하면 요구 수익을 얘가 시험에 꽤 많이 나옵니다. 요구 수익이. 자, 일단 요구 수익에 대한 공식을 먼저 알고 있을 건요. 요구 수익은 원래 공식이 이겁니다.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정률. 할정은 보통 빼버립니다. 그냥 위험률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보니까 인프레율이라 쓰게 돼요. 자, 정리해 볼게요. 원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구식은 무위험과 위험 할증이 되어 있는데 어빙 피셔라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보니까 요걸 더 첨가시켜 놨습니다. 인프레이션을 갖다가. 자, 결론 이거 마시면 돼요. 따라서 요구 수익은 무위험과 위험 할증을 써도 하자 없고 여기다 뭐 있습니까? 무위험과 위험 할증 인프레를 따로서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 있을 거면 없을 거만이에요. 큰 의미 갖지 말라고. 요 두 개에 대한 공식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해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 요구 수익은 투자자가 바라는 수익이죠. 이런 보통 투자할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얼마 더 주면 투자한다 하지. 그죠? 항상. 그러면 이 누구에 대한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걸 좀 봐보자는 거예요. 얼마는 결국은 이건 위험에 대한 대가거든요. 자, 다시. 아까 보니 저축성 금리가 3% 준답니다. 주식은 얘보다 위험이 더 크죠. 그죠? 자, 주식을 보니까 위험이 저축보다 3% 더 크다면 적어도 내가 주식에 투자할 때 몇 프로 이상 수익이 나야 됩니까? 6%죠. 여기 내가 바라는 수익 아닙니까? 이게 요구 수익이죠. 그럼 보세요. 요구 수익은 여기에다가 뭐 더 추가했습니까? 이게 위험 할증이거든. 뭐 저축이나 말 뜻이 뭐니까 아닙니까? 현재 10억을 저축하면 1년 후에 3% 준다 이거죠. 그럼 막상 1년 되면 무조건 몇 프로 줍니까? 실제 수익과 예상된 수익 차이 있습니까? 없지. 이게 뭐 결국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기준은 뭐예요? 무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무위험에다가 위험이 주어진 만큼 다음에 결국은 내가 바랄 수 있는 요구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시는데 재밌는 건 이 별거 아닌데 이 공식이 굉장히 시험 많이 냅니다. 자, 가볼게요 이제. 그럼 참고로 무위험은 우리 은행들은 3% 준다 이 말은 무조건 시간만 지나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우리는 시간 비용을 쓴다고요. 얘는 위험 비용 씁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구 수익은 무위험에다 위험 할증 더한다라고 시험 안 내. 그 말 내지 아니하고요. 항상 이렇게 시험 냅니다. 요구 수익은 시간 비용과 위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시험 낸다고. 표현 자체를 이렇게 우회적 시험 내게 돼 있어 항상. 그러면 자,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요 나중에 좀 따로 좀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가볼게. 이제 잘 보세요. 이 수식에 대한 이제 개념인데 물어볼게. 이제 자, 무염이 커지면 위험은 요것이 이거 등호부 아닙니까? 같다 이 말 아니에요? 얘 이 값이 커지면 얘도 커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2%면 2% 아니에요? 3이면 3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요구 수익과 여기 있는 무염은 같은 방향 움직이지. 여기에 뭐라고? 비례. 자,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위험 할정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은요. 네? 위험 할정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뭘 고민해? 지금 이게 등호보라니까 이거? 아니 2% 있는데 이때 위험 1% 됐어. 이 값 얼마? 2% 증가되었어. 얼마? 3% 되면 얼마? 커지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입니다. 예, 요구 수익과 위험 할증 같은 방향 움직이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우리는 요구 수익과 위험을 상쇄된다. 즉 다른 말로 비례 관계다라고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재밌는 거 제가 좀 더 보여주겠지만 요거 시험 4번 났어요. 요거만 가지고 4번. 요거 2번 냈어. 요거 2번. 아직 안 낸 게 뭐냐 이겁니다. 요 둘 관계 무슨 관계입니까? 비례 반비례. 네? 해볼게 이제 다시. 우리 보통 이걸 종속 변수, 결과 변수, 요걸 독립 변수요. 독립 변수, 원인 변수. 자, 다시 합니다. 우리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는 자, 평수 영향 줍니까? 평수 10평, 30평. 그죠? 그다음에 저기 있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복도식과 계단식 가격이 다릅니까? 같아요? 다를 거 아니에요. 서울 갑니다. 자, 강남과 강북 집값 차이 있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평수는 집값 영향 주지. 얘 영향 주지. 얘 영향 주죠. 그럼 물어볼게요. 자, 항상 계단식은 무조건 40평이에요? 복도식은 30평입니까? 강남 목당다 60평 있습니까? 관계 있어 없어? 없잖아. 관계 아무 관계 없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종속과 독립은 서로 영향을 주지만 독립 변수기는 아무 영향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2번 냈어. 한 개는 틀리면 한 개 오르면 났다고. 응? 올라간다. 떨어지는 시험 냈다고. 요거 4번 냈거든. 4개 낼 게 있어. 이 더 이상 낼 게 없을 거 아니 이제는 이거는. 다음에 나면 요거밖에 남아 있습니까? 요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또 갑니다. 한 번 더요. 자, 가치. 자, 가치가 있거든요. 물어볼게 이제. 자,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보통 위험이 큰 걸 선호합니까? 위험이 낮은 걸 선호합니까? 자, 위험이 크면 이 위험이 크죠. 이 물건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다 적다? 적으면 가격은요 떨어지겠지. 그럼 결국은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예요? 그죠? 반비례. 그러면 얘는 무슨 관계? 비례. 얘 무슨 관계? 요건 무슨 관계? 반비례. 이걸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와. 별거 아닌데. 그래서 이건 쉬는 시간 좀 적어 놓으세요. 이거 안 적을 테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가치에 대한 설명 갈 건데 첫 번째 가치에 대한 종류 2개 있거든요. 맨 먼저 시장 가치란 말과 투자 가치 2개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번역하시면 되는데 시장 가치란 건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가격. 이 건물 100억 한다, 50억 한다, 이 시장 가치야.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느끼는 가치야. 나라면 현재 얼마까지 줄 용이 있는데 얼마 주고 살 수 있는데 하는 게 이게 투자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투자 가치인데 다시 우리 기본세 있죠. 기본세 값이 얼마죠? 기본세 가격 맨 뒤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무슨 가격? 거기 무슨 가치? 시장에서 매매된 가치하면 시장 가치야. 내가 봐서 현재 이 책은 있죠? 예, 4만 원 가치에 있습니다. 젊은 가치. 자, 이게 무슨 가치요? 투자 가치죠, 그죠? 자, 그러면 봐볼게 이제 다시 여기 보세요. 똑같은 이 책이 3만 원치지만 어떤 분은 이 책 싸다, 어떤 분은 비싸다 말하겠죠?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무슨 차이 때문에? 내가 느끼는 차이지. 그죠? 그럼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이죠. 그래서 항상 투자 가치는 결국은 주관적 가치입니다. 이 말 보시고. 그럼 결국은 시장 가치는 원래 이 말입니다. 공정한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가격이거든. 공정한 시장 결국은 다른 건 뭐냐면 이게 객관적, 객관적. 여기 키포인트예요. 답을 찾는 방식은. 그런데 자, 다시 한 번 더. 요건 과거에 시험 나왔어요. 앞으로 나올 게 요거거든. 자, 투자 가치가 4만 원 된다는 것은 내가 줄 금액 중에 최대한 금액입니까? 최소한 금액입니까? 나라면 현재 이 책을 4만 원 줄 용이 있어. 이 말은? 그지? 자, 그러세요. 꼭 기억할 건 이건 최대한의 가격입니다. 요거 좀 조심하시라고요. 됐죠?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아마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뭐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 투자할까 말까 물었을 때 예? 투자하는 경우 보니까 현재 시장 가치가 있고 그다음 투자 가치 있는데 누가 더 클 때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내가 이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나 현재 얼마 줄 용이 있습니까? 실제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싼 거 비싼 거. 싼 거지. 그거 누가 더 커야 돼? 여러 가지라고요. 됐죠? 네, 여기까지는 정리하게 지금 제가. 다음에 가면 이걸 좀 다른 걸 몇 개 더 할 겁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만 정리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마 거기 제가 보니까 이걸 한 표를 사실 만들어 놨거든요. 그 가로 2번 속에 보이죠? 일단 앞에 있는 개념부터 먼저 정리하시고요. 자, 기대 수익 항상 예상 나야 됩니다. 요거식은 위험. 자, 잠시 보세요. 우리 요거식 공식이 뭐죠? 이거지. 위험 주어져 있지.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바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입니다. 항상 최소가 포인트예요. 오타죠. 바꾸세요. 오타. 최소한의 수익. 자, 그래 보시고요. 최소한 수익. 또 그럼 3번 시장 가치는 공정한 시장에서 매매될 객관적 가치죠. 4번 가볼게요.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을 바랄 수 있는 최대한 주관적 가치죠. 자, 밑에 있는 가로 2번은 지금 거기 보니까 기대 수익이 요구보다 크면 투자합니다. 또 시장이 투자보다 크면 투자하거든요. 일단 그 표현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다음에 제가 쓸 때 있으니까. 그래서 홀려보시고 여기까지 봤으면 됐어요. 우측 가볼게요. 비록 제가 거기 요구식에 대한 설명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거기 우리 위험 할증수익에 들어가 보세요. 위험 할증수익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 박산 2번 있죠? 자, 2번 보니까 위험이 커지면 요구식이 커지는 거죠. 부동산 가치 하락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기억번 가보겠습니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죠. 그 다음에 또 니은번 가볼게요. 위험과 가치, 수익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자, 일단 이런 건데 그걸 갖다 밑에 우리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쉬는 시간 하시고 쉬는 시간에 자 문제 갑니다. 문제 가볼게요. 네, 144페이지 가볼게요. 1-2번 갑니다. 1-2번 가보니까 예상에다가 첫 번째 줄 밑줄 나오는 순간 무조건 기대 수익이에요. 자 1-3번 가보겠습니다. 위험에다가 밑줄 나오는 순간 무조건 요구 수익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자 두째 줄 셋째 줄입니까? 소환이죠. 최대가 아니라 그죠? 그거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1, 2 가보겠습니다. 자 2-1, 2 가보니까요. 네, 두째 줄 셋째 줄 두째 줄 끝부터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클 때 투자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2-3번 가볼게요. 시장 가치가 투자 가치보다 어떻게 해요? 작은 경우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3-11 갑니다. 요구 수익은 시간에 대한 비용이 이게 무위험이지. 위험에 대한 비용 위험 할증이죠. 그 다음에 3-1 가보겠습니다. 요구 수익을 결정할 때 감수해야 될 위험 정도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더한다.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위험 할증도 요구 수익 속에 포함되는 이렇게 하시라고요. 됐죠? 그 다음에 3-1, 2 가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 시험 나왔는데 무위험과 요구 수익 비례입니다. 그래서 무위험이 하락하면 요구 수익 하락하겠죠? 그래 보시고 자 3-21 가볼게요. 요구 수익은 위험과 비례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이 커지겠죠? 그죠? 그래 정리해 보시고 우측 3-31 가볼게요. 자 따라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죠? 3-32 가볼까요? 위험과 수익의 상쇄란 말은 위험과 수익이 무슨 관계? 비례. 이런 걸 보통 시험 낸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걸 밑줄 긋습니다. 자 291페이지 갑니다. 기본서. 예, 큰 2번 수익률 개념과 종류에서 자 거기 동그라미 양갈로 2번 수익률 종류 동그라미 1번 기대 수익률 그 안에 보니 같은 용어 하셔야 됩니다. 내부 수익률 예상 수익률까지 마시면 돼요. 기대 수익 같으면 내부 수익 또는 예상 수익이다. 따라서 그 밑에 설명된 거 중에 보니까 두째 줄 앞에 예상들은 예상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요구 수익은 자 기억번의 첫 번째 줄 위험에다 동그라미 위험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쭉 가면 충족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중요하죠. 최소한의 수익률. 니은번 앞에 글자 빠져 뭐였죠?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가로 3번 가볼게요. 자, 네, 지금은 동그라미 1번, 2번에 굵은 글씨만 정리하세요. 동그라미 1번, 기대 수익이 더 크면 투자 채택. 동그라미 2번, 요구 수익이 더 크면 투자 깊이, 기각. 우측 갑니다. 자, 메뉴에 정리학습, 투자 가치, 시장 가치가 있죠. 자, 1번, 투자 가치 갑니다. 투자 가치는 첫째 줄 끝에 예, 최대한 동그라미 주관적 밑줄. 그 다음에 또 2번 시장 가치는 동그라미 1번 쭉 가서 2번 동그라미 2번요 객관적 가치 밑줄. 자 3번에 비교 안에 박스에 있죠. 투자 가치가 더 크면 투자 채택할 것이고 시장 가치 더 크면 투자 기각한다 보시고요. 자 밑에 큰 3번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 옆에다 써놓으세요. 같은 말 요구 수익률입니다. 앞으로 시험 나면 절대 요구 수익 쓰지 않습니다. 그냥 위험과 수익에 대한 관계인데 시험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관계 같은 말 요구 수익률 좀 써놓으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294페이지 갑니다. 양괄호 2번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 상쇄관계 나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위험과 수익의 비례했던 상쇄관계인데 그 말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 기억번 나 있습니다.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 수익이 커진다. 그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비례 또는 상쇄관계를 한다. 그래 보시고요. 자 우측 가볼게요.
자, 295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있죠? 요것이 공식은 두 가지 쓰는데 둘다 그냥 같이 쓴다 보시면 돼요. 무위험과 위험 쓸 수도 있고 무위험에다 위험 할증에다 예상된 인프를 쓰기도 한다. 필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디귿번 갑니다. 자 디귿에 A, B 두 개 정리합니다. A는 그 박스를 보시면 위험이 커지면 위험 할증이 커질 것이고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요것이 커지겠다죠? 부동산 가치 하라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B 들어가 있습니다. 위험과 요구식은 비례관계고 위험과 부동산 가치, 요구식률 부동산 가치는 반비례 현상이다. 요거 마시라고 지금은. 요까지만. 예. 요까지 끝. 예, 그려 보시고 좀 쉬었다가 300페이지 있는 테마 19번 할게요.